Hey guys, Dr. Mary Claire Haver here, OBGYN and menopause specialist. And I have 3 tips for you today. If you're a woman in perimenopause, menopause, or postmenopause, number 1, your weight is not a great indicator of your health. Okay. Number 2, aging is normal. Aging is normal. Suffering is not. You do not have to suffer. Number 3, we are most likely to suffer medically from cardiovascular disease more than any other disease out there, okay? And unfortunately, it is tied to our reproductive years. The earlier you go through menopause, the more likely you are to have cardiovascular disease. And there are things that we can do to attenuate that risk. Only you. 여러분, 갱년기 되면 진짜 억울하지 않나요? 밥도 예전보다 반으로 줄였고 저녁 먹고 나가서 만보 걷기도 미친 듯이 하는데 팔다리는 가늘어지고 배는 튜브가 점점 더 커지고 거울 보면 내 몸이 예전 같지 않고 진짜 속상하죠. 주변에서는 나이 때문에 그래, 많이 먹어서 그런 거 아니야? 라고 얘기하는데 그럴 때마다 진짜 너무 서럽죠. 진짜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런 분들이 많으셔서 찾아봤는데 이 주제에 대해서 제가 평소에 생각하고 있던 관점과 너무 비슷하게 정리가 잘 된 책이 있어서 오늘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2023년에 출간된 더 갈베스턴 다이어트입니다. 미국 산부인과 전문의인 메리 클리어 하버 박사의 갱년기 다이어트 책인데요. 오늘 이 책 내용을 중심으로 설명을 드릴 거예요. 이 다이어트법을 많은 분들에게 적용하고 효과가 좋아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결국에 호르몬이랑 염증이 문제입니다. 그게 우리를 딱 막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몸은 지금 갱년기라는 것을 겪으면서 몸에 엄청난 거대한 변화죠. 일종의 비상사태가 생긴 거예요. 근데 여기서 억지로 누르고 굶고 무리하게 운동하면 어떻게 될까요? 몸이 지금 큰일 났나 보다 이렇게 착각해서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을 계속해서 더 분비합니다. 이 녀석은 지방을 꽉 잡아서 내보내지 않고 식욕을 더 돌게 만드는 거죠. 그래가지고 식욕이 더 돌고 지방은 더 쌓이고 이 악순환이 계속해서 도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20대 때는 그냥 며칠만 굶어도 살이 쭉쭉 빠지고, 또 어떤 분은 요즘에 과자 한 봉지 먹어서 죄책감 때문에 밤에 잠을 못 잤다 이러시는 분들도 다 계세요. 정말 안타깝죠. 여러분, 지금 확실하게 말씀드릴게요. 여러분이 게을러서 그런 게 아닙니다. 과자 한 봉지 잘못 먹었다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의지가 약해서 그런 것도 아니에요. 전체적인 그림을 봐야 되는 거예요. 전체적인 그림을 못 보니까 하나하나에 굉장히 집착해서 그것을 완벽하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다이어트 포기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20대랑 시스템이 완전히 바뀌었는데 20대 때 하던 방식을 그대로 하고 있으니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그 공략법 완벽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영상 끝에는 갱년기 다이어트의 필수적인 슈퍼푸드 24가지 표로 정리해 드릴 테니까요, 끝까지 확인해 보세요. Only you. 자, 먼저 우리가 적을 알아야지 적을 무찌를 수 있겠죠. 왜 중년이 되면, 특히 폐경 전후가 되면 살이 찔까요? 이거의 핵심은 바로 만성염증입니다. 아니, 살 빼는데 왜 염증이 필요해요? 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들의 몸은 젊었을 때는 에스트로겐이라는 여성 호르몬 아시죠? 이게 우리 몸의 방패 역할을 해줬어요. 혈관도 보호하고 내장지방도 안 쌓이게 보호해주고, 무엇보다 몸에 염증이 생기면 싹 가라앉게 만들어줬어요. 그래서 남성분들보다 여성분들이 더 병에 안 걸리고 염증이 낮은 이유가 에스트로겐 덕분이거든요. 근데 40대 중반이 넘어가면서 이 에스트로겐이 뚝 떨어지죠. 방패가 없어진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몸 여기저기에 미세한 염증들이 계속해서 생기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우리 몸이 이 염증이랑 싸우느라 에너지를 다 써버려요. 그래서 지방을 태울 힘이 남아있지 않은 거죠. 게다가 더 무서운 건 이 에스트로겐이 줄어들면 지방이 이사갈 준비를 합니다. 어디로 이사가냐고요? 원래는 엉덩이랑 허벅지에 있던 지방들이 바로 복부로 몰리게 되는 것이죠. 그것도 내장지방 사이사이로 숨어들어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가장 싫어하는 거미형 비만, 올챙이 배, 이런 게 되는 것입니다. 팔다리 가늘어지고 배만 나오고. 근데 이 상태에서 무작정 칼로리만 줄이고 굶는다? 몸은 더욱더 위기감을 느껴서 기초대사량을 뚝 떨어뜨립니다. 살아야 되니까요. 그래서 악순환의 고리에 빠지는 거죠. 자, 그럼 이 고리를 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딱 4가지만 기억하세요. 다이어트의 시작은 무엇을 먹을까가 아니라 무엇을 끊을까입니다. 몸에 불지르는 염증 같은 음식 4가지를 먼저 끊으셔야 돼요. 첫 번째는 바로 정제 설탕입니다. 달달한 커피, 식후에 먹는 케이크, 이거 드시면은 혈당이 롤러코스터를 타요. 롤러코스터 타는 거 다들 아시죠? 근데 롤러코스터 타는 게 왜 위험한지는 모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게 혈당이 올라갔다 뚝 떨어지면 또 허기가 집니다. 그러니까 높았을 때는 인슐린 저항성이 굉장히 생겨가지고 염증을 일으키고, 뚝 떨어지면은 그게 허기짐을 일으켜서 또 먹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중으로 안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정제당이 굉장히 안 좋은 것입니다. 그리고 남은 당이 처리하지 못한 당은 바로 뱃살로 직행합니다. 그러니까 특히 갱년기에는 인슐린 저항성이 훨씬 더 낮은
낮아져서 무조건 뱃살로 직행한다고 봅니다. 이거 사탕 하나, 이거 뱃살 바로 가는 거예요. 콜라 한 잔 바로 가는 거예요. 아셨죠? 케이크 하나 바로 뱃살 가는 거예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정제 밀가루입니다. 많이들 좋아하시는 거 있죠? 빵순이들 굉장히 많으시죠? 떡, 면 이런 거 너무 맛있잖아요. 그 하얗게 정제된 밀가루는 장 내벽을 긁습니다. 그래서 염증을 일으키는 주범이에요. 장이 건강해야 호르몬이 잡히는데 밀가루가 장을 망가뜨리니까 나이살이 안 빠지는 체질이 되는 거죠. 이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세 번째는 가공 지방과 가공 육입니다. 식용유로 튀긴 과자, 라면, 햄, 소세지 같은 것들이요. 여기에는 오메가6 지방산이 너무 많아요. 오메가6가 나쁜 건 아니에요. 염증을 일으켜서 그쪽을 치료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게 오메가6인데 그 비율이 중요합니다. 비율이 너무 높으면 염증이 많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과자 3봉지 다 먹었다 이러면은 염증 수치가 더 올라가서 더 스트레스가 받는 상황이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안 먹는 게, 굶는 게 더 스트레스를 낮추는 길이에요. 뭘 먹어서 해결하는 게 아니라 안 먹어서 해결하는 방법이 훨씬 더 좋은 방법입니다. 네 번째는 화학 첨가물입니다. 다이어트 콜라, 제로 음료, 각종 소스에 들어가는 인공 감미료들. 칼로리는 0이라서 우리 눈을 속일 수 있을지 몰라도 우리 몸은 속이지 못합니다. 우리 장내 미생물들이 이걸 싫어해요. 장내 환경이 나빠지고 뇌한테 단계 들어왔는데 왜 당이 없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더 당을 먹게 되고 더 갈급하게 되고 더 허기지게 만듭니다. 이 가짜 신호를 보내는 거죠. 진짜 이런 것들 딱 2주만 끊어보세요. 붓기가 말도 안 되게 빠질 것입니다. 근데 진짜 힘들잖아요. 그래서 준비한 솔루션들이 있습니다. 이 앞에 것들 진행하기 굉장히 힘드시잖아요. 집중해보세요. 지금부터 중요한 겁니다. 앞에 것들 힘드시잖아요. 근데 그걸 도와줄 보조제들이 있습니다. 영양제 아니고요. 영양제 먹을 돈으로 이렇게 하시면 훨씬 더 좋습니다. 영양제는 영양이 없는 거 아시죠? 자, 지금부터 시작해볼까요? 첫 번째 솔루션, 탄수화물 안 먹는 게 아니라 바꿔 먹는 게 답입니다. 많은 분들이 다이어트 하려면 탄수화물 먼저 끊어야지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솔직히 여러분, 탄수화물 안 먹고 사람은 살 수가 없습니다. 그게 저탄고지가 실패하는 이유거든요. 사람은 탄수화물을 굉장히 빠르게 잘 소화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탄수화물은 독자적으로 에너지원으로 쓸 수 있게끔 설계가 되어 있는데 그 설계를 무시하니까 포기하게 되는 거거든요. 의지로 이길 수가 없습니다. 호르몬을. 뇌가 돌아가고 심장이 뛰려면 포도당이 필요합니다. 포도당은 탄수화물에서만 받을 수 있어요. 억지로 탄수화물을 끊으면은 뇌가 비상사태라고 생각해서 기아 모드로 변해버립니다. 그래서 갱년기 다이어트의 핵심은 탄수화물을 끊는 게 아니라 좋은 탄수화물을 먹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죽은 탄수화물을 버리고 살아있는 탄수화물을 먹는 것이죠. 제가 딱 정해드릴게요. 앞으로 4주간은 채소 과일 위주로 드세요. 과일은 당이 많아서 살찌는 거 아닌가요? 많이들 물어보시는데 절대 아닙니다. 공장에서 만든 빵, 면, 과자, 설탕 같은 정제 탄수화물이 문제지 과일에 들어있는, 채소에 들어있는 복합 탄수화물은 절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안에 살아있는 효소도 가득하고 식이섬유도 가득하고 70%가 수분입니다. 이게 진짜 탄수화물이에요. 진짜 탄수화물이 몸에 들어오면 어떻게 될까요? 풍부한 수분과 식이섬유가 지난 수십 년간 우리 몸에 쌓여있던 노폐물들을 다 씻어내려갑니다. 몸을 대청소해주는 거예요. 염증이 완전히 사라져요. 그러니까 첫 4주는 밥 대신에 포케나 사과, 당근, 양배추, 방울토마토, 바나나 이런 것들을 배부르게 배 터지게 드세요. 올리브오일 듬뿍 뿌려 드셔도 됩니다. 소금 좀 넣으셔가지고 이렇게 클린한 식단으로 일단 몸의 염증 스위치를 꺼주세요. 이렇게 한 달 정도 지나서 몸에 붓기가 빠지고 이때 한 10kg 감량하시는 분들 계십니다. 보통 한 4kg 정도 빠지시고 많게는 10kg까지 감량하시는 분들 계세요. 이때 몸이 가벼워지고 싹 빠졌다 싶으면은 현미 잡곡밥과 질 좋은 고기, 생선을 드시면 됩니다. 이때 먹는 잡곡밥은 살로 안 가요. 이미 염증이 많이 떨어졌고 몸이 시스템이 대사가 정상적으로 돌아왔기 때문에 살이 그렇게 찌지 않는 몸이 됩니다. 들어온 탄수화물을 몸이 대사가 원활하게 돌아가면 탄수화물을 지방으로 쌓는 게 아니라 활활 태우게 되거든요. 그래서 지방이 안 쌓이는 몸이 됩니다. 기억하세요. 가공된 하얀 가루, 정제 탄수화물은 독이지만 자연 그대로의 채소 과일은 우리 몸을 살리는 약입니다. 굶지 말고 진짜 음식을 드셔야 돼요. 두 번째 솔루션, 바로 간헐적 단식입니다. 여러 가지 댓글 보면 간헐적 단식 해서 10kg 빼고 뭐 유지하고 있어요. 이런 분들 계시죠? 이거 진짜 정답입니다. 맞아요. 공복 시간이 12시간이 넘어가면 우리 몸은 지방이 태우는 모드로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16시간이 지나면 자가포식 현상이 일어나서 몸의 염증을 다 제거하게 됩니다. 아주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낡은 세포들 없어지고 갉아먹고 새로운 세포들을 새로 끼워 넣는 것입니다.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저녁 7시 이후에는 그냥 안 드신다고 생각해 주세요. 그리고 다음날 점심을 드시면 됩니다. 별거 아니죠. 이것만 지켜도 뱃살은 무조건 들어갑니다. 근데 이거 힘드신 분들 많으시죠? 아침 안 먹으면 허기져가지고 못해 허기지고 기운 없고 막 그래가지고 뭘 먹어야지 기운 차린다 이러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을 위한 솔루션이 있습니다. 바로 세 번째 솔루션은 좋은 지방, 올리브유입니다. 염증에 끓으면 소방수 같은 음식을 먹어야겠죠. 근데 아침에 너무 허기진다는 것은 염증이 아주 가득한 상태라는 것입니다. 원래 염증이 없는 건강한 상태는 허기짐을 느끼지 않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때 아침에 기상 직후에 물 각을 한번 하시고 그다음에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 좋은 거를 40ml
120ml 한 잔 드시면 됩니다. 갱년기 다이어트는 지방을 무서워하면 실패해요. 특히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오일, 이거 세상에서 가장 건강한 지방입니다. 그리고 올리브오일은 강력한 항염 효과도 있고 혈관 청소도 해주고 포만감까지 올려줍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는 자리에 올리브오일을 추가해서 넣어주면 포만감이 생기고 훨씬 더 쉽게 간헐적 단식을 이어지게 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올리브오일 먹으면 간헐적 단식 깨지는 거 아니냐라고 말씀해 주시는데 간헐적 단식 안 깨집니다. 한 7-80% 유지가 돼요. 아주 쉽게 7-80%의 효과를 유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강력 추천드리는 것입니다. 생짜로 굶으면 너무 힘들잖아요. 허기지고 기운 없고. 그래서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오일 한 잔 꼭 드셔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올리브오일 같은 경우에는 요리용과 공복 생식용이 있습니다. 보통 올리브오일 같은 경우는 폴리페놀이랑 올레아신이 낮은 경우가 많이 있는데 공복에 복용하는 경우에는 폴리페놀과 올레아신 성분이 높은 프리미엄 올리브오일을 복용하시는 게 훨씬 좋습니다. 26일부터 제가 큐레이션한 제품을 공동 구매하는데 이 제품은 폴리페놀 함량이 일반 올리브오일의 6배 1573mg/kg 정도 되고요. 올레아신이 221mg/kg 그리고 올레오칸탈이 196mg/kg로 일반 오일보다 항산화 성분이 최소 6배 더 많이 들어있습니다. 공복 올리브오일 드실 때는 이걸 꼭 참고해서 드세요. 공교 참여하시는 분들 중 선착순 50분께 올리브오일 전용 잔도 증정하고 있으니 고정 댓글에서 예약하시고 알림 왔을 때 빨리 구매하셔가지고 건강도 챙기시고 이쁜 잔도 챙겨주세요. Only you. 그래서 내일 당장 뭐 어떻게 먹으라는 거야 하시는 분들 위해 딱 정해드릴게요. 아침에 올리브유 드시고 간헐적 단식 하시고 그다음에 점심 때 채소과일 위주의 식단을 드시면 됩니다. 방울토마토, 바나나, 귤도 맛있죠. 귤도 배 터지게 드시고 여러 가지 과일 섞어가지고 많이 드세요. 고구마도 드시고. 근데 점심에 회사 다니시는 분들은 점심에 일반식 드셔야 되잖아요. 그때는 밥은 반 공기만 대신에 나물 위주로 그리고 생선, 고기 이런 거 위주로 드시고 밥은 반만 드시는 걸 추천드려요. 일단 그렇게 시작해보세요. 그리고 입 심심하실 때 한 3, 4시쯤에는 과자 대신에 견과류나 두유나 이런 것들 드시면 되고 바나나 드셔도 좋고 방울토마토 드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저녁은 7시 이전에 샐러드나 과일이나 채소 이렇게 한 달 정도만 드셔보세요. 진짜 인생이 달라지실 것입니다. 갱년기 이렇게 쉬웠어? 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제 단톡방에는 1년 동안 운동해도 1kg도 안 빠졌는데 올리브유 다이어트 시작하자마자 쭉쭉 빠져서 너무 감사하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태반입니다. 그러니까 꼭 한번 내일부터 실천해보세요. 오늘 말씀드린 3가지 나쁜 음식 끊기, 간헐적 단식으로 공복 유지하기, 간헐적 단식 도와주는 올리브유 복용하기, 그 다음에 채소 과일식 한 달만 해보기. 이거 듣고 저 어떻게 다 해?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 분명히 계실 거예요. 근데 한 번에 다 안 하셔도 돼요. 내일 아침부터 올리브유 한 잔 마시기부터 시작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러면은 나머지는 차례차례 아마 지키실 수 있을 거예요. 갱년기는 여성으로서의 끝이 아니라 내 몸을 리셋해서 제2의 황금기를 만드는 시기입니다. 20대 몸으로 돌아갈 수는 없지만 20대만큼 건강하고 활기찬 몸을 만들 수는 있어요. 댓글에 요즘에 나도 해봤더니 되더라, 나 몇 킬로 뺐어요 라는 댓글 많이 달리는데 이런 글들 보시면서 용기 얻으시고 오늘 내용이 좋아하셨으면 같이 건강해지고 싶은 다른 분들에게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건강하고 아름다운 중년을 응원합니다. 건강하세요. 올리브였습니다.